반공주의에 입각한 보수주의가 굉장히 강한 지역으로 어떤 그 분단도가 갖는 아픔이라는 것이 천형처럼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드 컴플렉스가 나는 이제 있었지 않았나. 강원도의 정치색 하면 흔히들 보수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매번 선거 결과가 나오면 강원도는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랜 보수의 텃밭이던 강원도, 왜 그런 걸까요? 역대 대선 결과만 봐도 강원도에서 진보정당이 승리한 적은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단 한 번뿐입니다. 그마저도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들과는 달리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더 높은 표를 가져갔습니다. 20대 총선에서도 8석 중 6석을 새누리당이 차지했었죠. 그럼 대체 왜? 강원도는 왜 자꾸만 보수를 찍어준 걸까요? 반공주의에 입각한 보수주의가 굉장히 강한 지역으로 유지가 됐고 그게 아마 90년대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성향을 보였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많이 남아있고. 이 강원도의 문화가 이제 뿌리 깊은 약간 이제 레드 컴플렉스 같은 게 이제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반공의 어떤 어떤 기조가 있었던 최전선이었다, 강원도가. 그러다 보니까 반공을 국시로 삼은 나라에서 어떤 그 분단도가 갖는 아픔이라는 것이 천형처럼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드 컴플렉스가 나는 이제 있었지 않았느냐. 실제로 접경 지역은 강원도 내에서도 강한 보수 성향을 띠는데요. 고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성은 최근 10여 년간 진보 진영이 그 어느 선거에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또 강원도민의 투표 성향을 지역주의와 연결하는 가설도 있습니다. 반호남 정서의 지역주의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동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남 쪽과 정서를 같이 한다. 이런 가설들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지리적인 위치가 호남보다 영남에 가까운 강원도민들은 정서적인 유대감을 영남 지역에 가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보수주의 성향을 띠게 됐다는 겁니다. 여촌 야도 현상도 거론됐습니다. 여당은 이 농촌 지역에서 인기가 있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도시 지역엔 야권 인기가 있고 이런 것이었거든요. 강원도는 주로 이제 농촌 지역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인 여당을 찍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도 했었고. 그렇다면 이런 도민들의 투표 성향이 어떤 영향을 가져왔을까요? 또 과거 정부 여당을 지지해 왔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에게 강원도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정부 여당은 강원도에 대한 특별한 배려나 관심을 갖지 않아도 그 표는 강원도로 오게 되어 있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표는 여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강원도 여야 모두가 그 정치권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최근 강원도민들의 정치 성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광재 지사가 당선된 뒤 최문순 지사까지 민주당 후보가 연속해서 당선됐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도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눌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물론 이제 국정농단 사태의 결과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강원도는 그만큼 큰 변화를 이룰 거라고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이라든가 정치에 대해서는 강원도민들도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단 말이죠. 정치적 실용주의 혹은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생존 보수라고 이제 하는 거죠. 총선 같은 데에서는 이제 그 보수당을 찍고 이러면서 이제 그 보수의 쭉 패턴을 따라가죠. 우리 사회에 사실 보수가 주류였기 때문에 따라가지만 그러나 이런 쪽에서는 인물론이 먹힐 수 있다는 것은 강원도의 그 어떤 유권자의 기본적인 지형 자체에 어떤 그 스윙보트의 성향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강원도의 정치 지형은 변하고 있는 걸까요? 몇 가지 변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관리가 될 것이냐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과연 진보 진영에서 그 꾸준한 인물 수혈이 계속 이루어질 것인가. 진보 계속 이렇게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단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정치 환경이나 여론 등에 따라서 그 표심은 언제든지 출렁거릴 수 있다. 강원도 유권자들이 어떤 실용주의 노선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현안들을 어느 당 어느 후보가 적절하게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는 정치 지형이 강원도에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국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강원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정치와 선거에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강원도 유권자 수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전국 유권자 수의 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3% 유권자 수가 가지고 총선이나 대선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대접을 넘어서 푸대접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물론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3% 투표는 어떻게 되냐면 전략적 투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